2000년 루시 제인 블랙맨은 친구 필립스와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이 여행이지 그녀와 남자친구가 일본을 여행을 가장해 여행을 떠났던 목적은 일자리였습니다. 루시는 1978년 9월생으로 영국 세븐오크스에서 태어나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기에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되고 똑똑한 여성들이 가능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일본으로 들어오기 위해 90일짜리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받아가면서까지 일본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는 영국에서 여행을 다니다 진 빚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유명 클럽에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제시하며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쿄 오픈가에 위치한 카사블랑카라는 클럽에 호스티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 동양인들에 비춰진 백인 여성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스튜어디스라는 직업과 아름다운 외모는 소문에 소문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 클럽에서는 호스티스들에게 티켓을 끊게 했는데 한마디로 포주에게 화대 수수료를 지불하고 남성과 데이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게이샤의 역할을 외국인 여성이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남자 손님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거나 대화 상대가 되어주다가 남자 손님이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하는 아주 고단수의 상업 전략으로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은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는데 특히 주둔해 있는 미군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가 클럽에서 일한 지 채 1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미군 해병대 출신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은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2000년 7월 1일 그녀는 남자친구 스콧 프레이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 데이트했던 게 너무 좋았다며 아주 만족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콧은 또다시 그녀와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스콧은 마치 그녀가 결혼 상대자라도 되는 듯한 생각으로 그녀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가의 핸드폰과 샴페인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손님과 호스티스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연인 관계로 변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남자친구 스콧만 그녀를 좋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클럽에서 일하는 호스티스들은 남자 손님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말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해주고 대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이 깊어갈 무렵 스콧은 퇴근 후 만나자는 그녀의 문자 한 통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행방불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그녀의 룸메이트 루이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룸메이트 루이스는 루시가 숙소로 돌아오지 않은 그 전날 남자친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다음날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미 해병대에 근무 중이었는데 요코스카에 주둔 중인 항공모함 USS 키디호크에 탑승하고 있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떠나기 전
자주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루시가 실종된 것도 남자친구 스콧을 만난 날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 루이스는 루시가 돌아오지 않은 다음 날 한 남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시가 본인들의 사이비 종교에 가입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종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를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끊어버렸습니다. 룸메이트는 전화를 건 남성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룸메이트 루이스는 루시 부모에게 연락해 아무래도 루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루시의 부모는 영국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일본에서 그녀의 행방을 알아보았고 루시의 부모는 행방불명된 딸을 찾기 위해 룸메이트의 연락을 받고 영국에서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사립탐정은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녀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남성과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남성들을 추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불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의 행방을 찾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루시의 부모는 딸이 실종된 지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아마도 클럽에서 사귄 손님과 떠났거나 도망간 것일 거라며 대부분 유흥업소 아가씨들은 괌이나 태국으로 도망을 간다며 웃어넘기며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 일본인들의 습성으로 일본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방송을 하게 되었고 영국인들은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총리가 일본을 순방하면서 일본 총리에게 이번 사건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경찰은 마지못해 다시 루시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1년 2월 9일 경찰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가나가와현 미우라의 해변 동굴에서 토막난 외국인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전기톱으로 여성의 사지를 모두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8조각으로 잘려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여성의 머리는 콘크리트 속에 집어넣어 굳게 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루시가 실종되었던 2000년 7월 2일경 한 남성이 지역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 약물 과다로 인한 사망자를 소생할 방법이 있냐며 물어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날 한 일본인 남성이 의식을 잃은 외국인 여성을 응급실로 데려왔는데 남성은 그녀가 꿀을 먹은 뒤 알레르기성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급성 이형 간염으로 보인다고 보며 경찰에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제시 블랙맨이 아닌 리치 웨이라는 호주 모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도쿄의 유명 클럽에서 거액을 제시하며 호스티스로 일할 것을 제시하자 일본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성 리치 웨이는
사망 후 가족의 요청으로 화장되어 호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유가족은 경찰이 발표한 E형 간염에 의한 사망 사건이라는 내용을 믿으며 더 이상의 조사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혈액에서는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족에게는 이미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후였지만 추가로 응급실에 동행했던 남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응급실에 그녀와 동행했다는 남성이 오바라 조지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바라와 응급실에 실려온 리치 웨이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리치 웨이는 호주에서 모델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꿈은 배우였습니다. 일본에서 비록 호스티스로 일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느로 연기 학원에 다니며 수업료로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라는 그녀와 결혼할 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두 사람의 애정 노선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라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오바라 조지라는 남성의 집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그의 밀실에 보관된 수많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녹화한 여성의 테이프만 400개가 넘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관계하기 위해 데려온 여성들을 아주 가학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하는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가 최소한 400명 이상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 여성들의 대부분이 노랑머리의 외국인 여성이란 것이었습니다. 외국 여성을 편애하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바라는 워낙 돈이 많은 재벌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오바라는 원래 한국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바라의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일본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어렵게 번 돈으로 빠칭코 가게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 재벌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오바라는 아버지가 벌어둔 돈으로 유명 과외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게이오 대학에서 정치와 법학을 공부하며 최고 엘리트 생활을 하며 지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찍어둔 영상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져 있었고 오바라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오바라는 블랙맨과 관계를 하기 전에 그녀를 흥분시키기 위해 블랙맨에게 마약을 투약하였고 여성 폭행을 했습니다. 오바라는 어린 시절부터 외국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동양인 여성에서 느낄 수 없는 신비감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여성의 호기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감정을 풀다 보니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살해했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그도 모르는 다중인격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잔인해지는 그의 범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범행 기록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 매번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관계할 때마다 비디오로 녹화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10월에 블랙맨과 또 다른 여성 8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2001년 7월 4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재판이 길어지며 2007년 4월 24일 여러 건의 강력폭행 사건과 살인사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바라가 루시 블랙맨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리치 외예관에서 프로포폴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부검 보고서와 오바라가 그녀가 죽기 전에 병원에 동행했다는 증거가 있었지만 루시 블랙맨의 경우에는 오바라가 살해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라가 다른 사건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루시 블랙맨에 대한 판결은 무죄를 받아 그녀의 부모를 비롯한 영국인들은 무능력한 일본 법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2008년 3월 25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루시 블랙맨의 시신 납치, 절단, 처리 혐의로 오바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오바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확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외국인 사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 경찰을 무능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